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전자전의 중요성은 전쟁의 승패를 갈라놓을 정도로 중요하기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에 의해 러시아판 E-28G 그라울러 전자전기라 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러시아 전자전 공격기가 격추당했고, 이 때문에 이제 러시아의 그 어떠한 전자전 공격도 아주 오랜 기간 미군과 우크라이나군에게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되는 엄청난 사태가 러시아군에게 닥치게 되었는데요. 미군의 경우 스텔스 전투기나 전자전 장비 같은 전략 무기를 잃어버릴 경우 아주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해서든 바닷속에 가라앉은 F-35C 전투기를 인양하려 했고, 전장에서 전략 무기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공격기나 특수부대를 다시 보내 이를 파괴해서 적의 손에 해당 무기가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 무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인지 러시아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전 세계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어이없게 만들고 있는데요. 러시아판 그라울러 전자전기는 어떻게 격추당했으며 어떻게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모든 전자전 체계를 아무 의미 없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9월 10일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움을 점령했을 때 이곳에서 공습을 시도했던 러시아군 전투기 편대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의해 격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공군은 여러 전투기와 공격기를 손실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공군기들이 추락하고 남겨진 잔해 속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 전투기들이 공습작전을 나서 적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시드 작전을 수행할 때는 언제나 세계 최강의 에스코트 전자전 공격기인 E-28G 그라울러가 함께합니다. 이들이 적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에 같은 전파를 강력한 출력으로 쏘면 적의 방공 레이더들은 장님이 되어버리는데요. 이렇게 맞는 후 안전한 상태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의 F-18EF 슈퍼 호넷 함재 전투기들이 항공폭탄을 떨어뜨리고 적의 전투기들을 격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10일 러시아군에서 출격한 스트라이크 패키지 또한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판 그라울러 전자전기라 할 수 있는 수호이-33SM이 먼저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레이더들을 먹통으로 만들면 뒤따르던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공격기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폭격을 퍼부려 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완벽한 전자전 제압 능력을 보여주는 미군과 달리 러시아군의 전자전기는 우크라이나군의 방공 시스템들을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함께 공습에 나선 전투기 및 공격기들과 같이 격추당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러시아 전자전기의 핵심 전자전 제밍 장비가 멀쩡하게 발견된 것인데요. 전자전이 취약하다면 아무리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아무리 발달된 성능의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한들 이들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으며, 반대로 상대의 전파 특성에 잘 대응할 수 없어 상대의 레이더나 통신망을 무력화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게다가 전자전 영역에서는 능력이 더 부족한 쪽이 상대편의 전자전 전력의 전파 특성이나 전파 패턴 등을 모두 읽혀버리게 되기에 자칫하다간 적의 공격에 전혀 대응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오신트 보도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장병 중 하나가 현지 시각 9월 13일 수호이-30 전투기 잔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후 분석했는데, 이 전투기는 러시아군의 전자전 장비가 탑재된 수호이-30 SM 기체이며 기체 번호는 RF81773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 해군의 E-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에 러시아판이라 할 수 있는 이 기체는 러시아가 최강이라 그토록 자랑해왔던 키비니 U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키비니 U 전자전 시스템을 이루는 주요 핵심 장비는 3개 전자전 포드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왼쪽 날개 윙팁에 장착되어 적의 방공 레이더나 항공기, 전투함이나 대공 미사일의 액티브 레이더 시커가 내뿜는 방사 전파를 수신하는 RTO-518 LSM-1이 있습니다. 이 포드는 적의 전파를 수신해 이를 분석하고 경보를 보내는 역할을 하기에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오른쪽 날개 윙팁에 장착되는 RTO-518 PSM 전자전 포드는 다릅니다. 이 포드는 적의 미사일이나 레이더를 재밍에 교란하고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 해군 E-18G 그라울러 전자전기의 핵심 장비인 AN/ALQ-99 전자전 포드와 비교되어 왔던 장비인데요. 이 외에도 수호이-30SM의 동체 하부에는 광역 재밍을 담당하는 SAP-518 SM 포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중 가장 중요한 장비로서 적에게 전자전 재밍 공격을 가는 데 사용되는 RTO-518 PSM 전자전 포드가 별 손상이 없는 아주 온전한 상태로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된 것입니다. 현재 이 전자전 포드는 미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 러시아군의 모든 전자전 시스템이 낱낱이 분석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같은 전자전기의 핵심 전자전 포드에는 러시아의 전자전 데이터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를 분석함으로써 러시아가 현재 미국이나 나토에 관한 전자전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자전 공격기가 어느 정도의 전자전 재밍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이를 역이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전자전 장비들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러시아가 가하는 모든 형태의 전자전 공격은 미국에게 통하지 않게 되었으며 미국은 러시아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전파와 패턴의 전자전 공격이 가능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핵심 정보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넘겨줄 테니 러시아 공군기들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군에게 전자전 재민 공격을 가할 수 없게 될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공군은 이제 모든 전자전 시스템을 처음부터 모조리 새롭게 다시 구축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우크라이나에게 전자전 공격을 가할 수도 그들의 전자전 공격에 대응할 수도 없게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황당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러시아군의 대응인데요. 여러 오신트 정보를 전하는 이들은 이주음시 외곽에 추락한 수호이 30 SM 기체에 있는 이 RT-518 PSM 장비가 어떤 장비인데 어떻게 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장비라면 특수부대를 파견해 이 장비를 회수하거나 그게 안되면 또 다른 공격기를 재빨리 투입시켜 파괴함으로써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측에 이 장비가 노획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단순히 수호이 30 SM 전자전 기체가 추락했으니 모든 전자전 장비도 함께 파괴되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일까요? 러시아군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결국 러시아군 전체의 전력을 스스로 깎아내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 없는 군대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게다가 이런 게 처음이 아닙니다. 개전 초기에 예상치 못한 강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수많은 러시아군이 멀쩡한 장비를 그냥 놓아둔 채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전투 장비를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해 새로운 신규 전차 여단과 기계화 여단을 신규 편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장비들 중에는 강력한 지상형 전자전 시스템인 크라시화-4의 지휘 통제 섹션이 통째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노획되기도 했습니다. 이 크라시화-4의 전자전 능력은 지금까지 서방 측에서 매우 껄끄러워했던 것으로 150km에서 300km 밖에 있는 적의 레이더나 항공기, 무인기, 미사일 등의 다양한 전자 시스템을 교란할 수 있으며 적이 조기 경보기나 정찰 위성과 같은 정찰 감시 수단에서 사용되는 레이더를 교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장비 또한 거의 멀쩡한 상태에서 노획되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군의 전자전 데이터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기에 서방 측에서는 정보전의 금맥을 발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러시아군의 보리소 글랩스크2 다목적 전자전 차량이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되기도 했는데 이 전자전 차량의 경우 아예 우크라이나군이 수리를 마친 다음 전장에서 운용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현재 전장을 지휘하는 것은 사실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전자전 장비가 얼마나 중요한 장비인데 이를 이렇게 함부로 내팽겨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 푸틴은 자국의 무기체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듯해 기가 막힙니다.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주 반가운 상황인데 앞으로도 더 많은 러시아군의 전략 무기가 노획되어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